오는 7월 1일이죠. 다음 주부터 민선 9기가 본격 출범합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주요 현안과 사업,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 전략을 고취하면서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슈 강원에선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모시고 지역의 비전과 민선 9기에 임한 포부 등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최상기 군수 당선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영재 홍천 군수 당선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영재 홍천 군수입니다. 자, 최상기 당선인 3선에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소감과 함께 어떤 부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민선 시작 후 3선 군수에 당선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과는 민선 7기와 8기 동안 다져온 인재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를 군수로 다시 선택해 주신 이유는 8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국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높이 평가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지원,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국민께서 더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이런 말씀이시고 홍천 신영재 당선인은 재선에 네.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과 함께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먼저 저를 믿고 민선 9기 홍천 군정을 맡겨주신 7만 홍천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홍천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홍천의 10년, 2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홍천에서 16년 만에 연임 군수를 탄생시켜 주신 것은 연임을 통한 더 큰 변화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완성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과를 성과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신 홍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민선 9기에는 국민들께 저 신영재를 왜 다시 선택했는지 성과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년 만에 연임 군수 탄생이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최상기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 중에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번 3선 임기 안에 어떤 성과를 만들 계획이신지요? 네, 지난 8년 동안 인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전국 최초 반값 농자재 공급은 농가의 소득을 높였고 15%를 보전하는 채워드림 카드와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 안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돌봄센터, 고령자 복지주택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하수도, 주차장, LPG 보급, 도로망 구축 등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을 확충해서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네. 2029년 인제도 기찻길이 열립니다. 수도권이 1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KTX 개통에 맞춰서 인제의 도시 구조와 관광 구조를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만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고 이곳에 머물고 싶은 이유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인제의 덕산 원통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정주 인구 3만 명 규모의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큰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인제 안에서 일하고 살고 소비할 수 있는 자족 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 인제가 가장 큰 자산인 자연 환경을 활용해 인제 전역을
정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쳐 지나가던 발길을 인제에 붙잡아 두고 풍경 자체가 관광이 되고 머무는 시간이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결국 제가 삼선 임기 안에 완성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KTX 문을 열고 컴팩트 시트로 사람을 머물게 하고 정원 도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국민의 삶과 삶의 질과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확실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군정 광양처럼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인재 앞으로 4년 동안 완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신영재 당선인께서는 말보다 실천으로 또 약속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런 당선 소감을 남기셨는데 지난 임기 성과 또 이번 임기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룰 계획이신지요? 네. 선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은 홍천의 미래를 바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문 홍천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했고 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는 바이오 특화단지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한 2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 그리고 3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결과 중심의 행정이 만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선 국위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예타 통과에서 착공 단계로, 바이오는 기업 유치 단계에서 창업과 유치로, 그리고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단계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융합도시와 바이오 허브, 농기계 산업, 도심 재정비와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5대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사업들의 완성에 좀 더 노력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군 인제와 홍천, 홍천과 인제, 우리 군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먼저 신영재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홍천군은 보물상자다. 보물상자. 네. 저희 홍천군은 지역 곳곳을 다녀보면 정말 새로운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지도 많지만 또 먹거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천을 방문하게 되면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보물상자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네. 언제 어느 때 홍천군을 방문하시더라도 홍천이라는 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네. 보물상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보물상자인가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인제를 대한민국 스위스라고 대한민국의 표현합니다. 스위스. 네. 네.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답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도시 인제도 네. 결국은 그 자연환경을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쪽에 네. 무게를 두고 이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이번엔 당선인의 공약과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춘천에서 속초로 이어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9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인제군에서는 백담역이 들어서는 용대리 일원의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 당선인님, 고속화철도 개통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정말 엄청난 자원이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저희는 이제 KTX가 저희 군에 이렇게 기차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저는 뭐 인제 출신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저희 이렇게 기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저절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예전에 저희가
동서 고속도로가 생길 때 네. 우리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44번 국도, 그렇죠. 6번 국도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군에서 계획하는 거는 전체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네.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는 건 한 8천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 여기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원통역, 하나는 백담역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 용대리는 사실은 그곳이 관광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광 사업들을 열어서 그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원통은 주로 상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좋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 왔고 앞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여야 된다. 아까 증명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꼭 그런 것들을 이행해서 증명해 보이겠다. 네. 그런 말씀. 이 두 개의 역을 통해서 인제군 전체가 골고루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군정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이 저희는 6개 읍면에 다 공설운동장이 있고 다 체육관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갖췄는데 이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이 두 역을 통해서 사람이 글로 들어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전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관광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국민 전체에 예.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100년여 만이었죠. 용문 홍천 철도가 이제 예타 조사를 통과해서 2034년 예정인데 임기 중에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시고요. 개발 초석의 방향 마련하셨겠죠.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 22일 날 이제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기본 계획 네. 그리고 실시 설계로 이어지는 그 행정적 절차가 이제 남아 네.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는 그 착공까지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다 선행되어야 네. 되니만큼 또 이 행정적 절차가 얼마만큼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개통의 시기도 당겨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좀 뒤에서 돕고요. 네. 또 앞으로 또 같이 함께 될 여러 가지 뭐 실시 설계라든가 그 과정에서 이어질 수 있는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재해 영향 평가, 교통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의 서포트를 좀 다할 계획입니다. 또 홍천군에서도 그에 따른 이 철도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 철도 건설 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 올해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철도의 역사를 비롯한 역세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네.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수도권으로서 사람들이 홍천에 와서 정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네. 이런 수도권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두 분께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최상기 당선인께서는 자족형 자립경제를 내세우셨어요. 지역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계획도 좀 밝혀주시죠. 네. 자립경제의 핵심은 사실은 인지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재창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출발점은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이 농업인하고 소상공인이 주로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값 농자재 공급도 그래서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정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채워드린 카드라든가 지역 상품
정책권을 발행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돌도록 만드는 예.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더 해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건데 스포츠 대회를 저희 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참가자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맞이하고 또 그것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장 그 관광객이 왔을 때 문제로 저희의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숙박시설을 더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요새는 캠핑 시설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민간 자본들이 투자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군에서 창출된 소득이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신영재 당선인께서는 홍천 경제 엔진 빌드업 프로젝트를 내세우셨는데 네. 지역 경제 비전 또 이룰 수 있는 세부 계획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 엔진 빌드업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산업과 관광, 농업 뭐 이렇게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지역 내에서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농업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그 농촌 기본소득 수당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부 공모 사업이 이미 지난해에 진행됐었는데 1차에서는 저희 군이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올해 초에도 농식품부에서 또 이 공모를 했는데 역시 또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네. 아쉬운 결과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다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으로도 이 기본소득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네.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이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 확보 이런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현실화되면 전액 다 우리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소비의 패턴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골목 경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골목형 상점과 사업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홍천 전통시장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좀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장대리 일원은 또 이 맥주 테마 거리 그리고 또 야간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노후되고 낙후된 원도심의 상권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는 그 정주 인구를 늘리기가 어렵다면 이제는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생활인구. 저희 홍천군도 많을 때는 80만 명, 90만 명까지 월 생활 인구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약 연 300만 정도의 생활 인구가 우리 홍천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생활 인구 400만 시대를 좀 열어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인구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등 문화 관광 또 체육까지 함께 연대해서 체류형 관광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농업에서 소득이 좀 늘어나고 또 골목 상권이 늘어난다면 또 생활 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인제와 홍천, 홍천과 인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밝혀주신 방안들이 국민들에게 또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국민분들에게 다짐의 말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죠. 먼저 신영재 당선인부터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4년은 정말 땀 흘려 일한 성과로 후회 없는 4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하고 뽑아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천군이 잠재력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군이 보물상자와 같은 곳인데 그 장점을 아직 100%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홍천군의 장점을 더 끄집어내고 네. 홍천군의 잠재력을 더 크게 만들어서 홍천군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홍천 군민으로 또 홍천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홍천 군수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천은 항상 현재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으로 홍천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홍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최 당선인께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다짐의 말씀,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번 임기는 인재의 미래를 완성하라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는 KTX 개통을 앞두고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행정의 목표는 그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소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국민 앞에 섰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인제 사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책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기 인재군수 당선인 홍천군수 신영재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 두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